좀 1부에서는 이제 좀 아랑 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2부에서는 이제 현직 신문 기자로서 차장 기자시거든요. 차장 기자로서 느끼시는 언론 환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계속 커리어를 우리 한경신문에서만 계셨던 거죠? 모 언론사, 다른 언론사에 합격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한국경제신문도 제가 수습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다고 봐도 되죠. 예. 언론고시를 지망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경제지라고 하면은 좀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종합지와의 어떤 구분을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경제지에서 오래 근무하신 결과 종합지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한국경제신문이나 예를 들어서 뭐 매일경제신문이나 조금 그래도 우리가 알만한 좀 이런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지에 있는 부서도 다 있습니다. 사회부, 정치부, 그렇죠. 뭐 문화부. 한국경제신문에 입사를 하시면 사실은 종합지에서 갈 수 있는 부서를 다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경제 분야는 더 특화되어 있어요. 경제 분야는 부서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부, 산업부, 유통산업부, 바이오부, 제가 있는 스타트업부, 좀 더 뭔가 심층적이고 그런 기사를 많이 쓸 수 있겠죠. 스타트업부는 우리나라에서 한국경제신문이 유일하거든요. 저는 사실 IT 쪽을 오래 했는데 IT 쪽이 요즘에 좀 또 핫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야에서 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진짜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자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일하면서 배운다. 경제를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 놓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합지나 이제 종합 방송에서 경제부 이런 식으로 크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게 들어갈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게 예, 예. 경제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책이 차장이시잖아요. 예, 예. 사실 보통 일선 기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그리고 일선 기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부장이잖아요. 위에 데스크라고 하는 어쨌든 부장. 그분이 보스니까. 그렇죠. 예, 예. 좀 약간 거기서 이제 부서에서 오야하시니까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차장이시면 이제 뭐 선임 기자로서 후배들을 관리하고 후배들의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워서 부장한테도 좀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이실 것 같은데 좀 차장 기자로서 좀 느끼시는 고충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저희 부장께서 조금 아무튼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부장 대행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 기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차장 경험도 해봤고 부장 대행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차장은 어쨌든 부장과 후배 기자들 사이에서 정말 말씀하셨듯이 가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장만 좋으면 맞아요. 차장이든 후배 기자든 사실 별 상관 없어요. 근데 이제 부장이 조금 너무 압박을 하시는 분이라거나 뭐 좀 아무튼 좀 그러면 차장이 진짜 힘들어져요.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후배 기자들한테 갖다 주면 후배 기자들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차장이 정말 스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좀 완충제 역할을 해서 최대한 덜 내려줄 거는 덜 그렇습니다. 내려주고 예. 친구들이 잘하는 거 이렇게 붙어다 펌핑해가지고 주고, 그렇죠. 위로 올려보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지금 어쨌든 부장 대행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장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감이 제일 크고요. 뭐 기본적으로 아침에 회의, 오후에 회의만 뭐 하루에 막 서너 번씩 하기도 하고, 후배들 기사 오면은 그거 다 데스킹 봐가지고 다 또 출고해줘야 되고, 물론 뭐 우리 부서 후배들은 기사를 잘 써가지고 제가 뭐 굳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이제 정말 후배 기사를 고치는데 막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저도 막 조금 짜증나기도 시작하고. 그렇죠. 또 마감 시간도 지켜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잠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지면을 또 찍어서 지방까지 이렇게 내려줘야 돼. 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판을 마감하고 이렇게 출력하는 시간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회의 같은 게 보통 어떤 루틴으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기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원칙적으로는 기자도 9 to 6입니다. 물론 9시에 나와서는 물론 일을 잘 못합니다만 보고를 무조건 보통 9시 한 20분까지 해요. 내가 오늘 무슨 기사를 쓸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하면 그 보고들을 부장이 다 취합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기사가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걸 한번 이제 써보자. 그걸 가지고 오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전 회의가 쉽게 말해서 편집국 데스크 회의예요. 보통 한 10시 반부터 뭐 한 11시 정도까지 오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이 기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기사는 뭐 1면 톱으로 가자. 이 기사는 뭐 2면으로 가자. 이렇게 다 지면이 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각 부장들이 또 부서로 들어가가지고 후배 기자들한테 오늘 우리 부서가 쓸 기사는 이런 거다. 이제 그때 아는 거죠. 내 기사가 오늘 1면 톱이구나. 막 쓰기 시작하는 거죠. 막 써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신문사, 조간신문들은 초판이라고 하는 거, 제일 먼저 나오는 신문, 그게 보통 한 6시쯤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사를 한 4시 반에서 5시까지는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갖다 또 편집하고 뭐 꾸미고 뭐 그래픽도 넣고 해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는 다 출고가 돼야 돼요. 사실 이 우리 한국경제신문 맨 밑에 지하에 윤정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6시 조금, 한 6시 한 20분쯤 되면 신문이 아예 딱 인쇄가 돼서 나오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초판. 일판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신문 지하철 가판대 나가는 거였어요. 그쵸, 있었죠. 예, 맞아요. 옛날에 가판대에서 막 팔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일판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데 비행기로 가야 되잖아요. 좀 빨리 써야 빨리 써야 되잖아요. 그거는 밤 10시 걸 못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초판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오후 뭐 8시, 10시, 12시 이렇게 또 한 번씩 또 찍어요. 중간중간에 또 일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쵸, 또 6시 이후부터 그렇죠. 8시 사이에 뭐 또 큰 일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것도 기사를 잡아가지고 또 바꾸는 거예요, 기사를.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2판, 3판, 4판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터졌다. 그러면은 12시 이후에도 찍습니다. 예, 윤정기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당직자들이 이미 좀 예고된 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보통 막 새벽 4시, 5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잡고 판을 수정하고 하는 거는 하려면 이제 부장이나 뭐 편집국장이나 당연히 남아있어야죠. 그리고 방금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한 건데 네. 지면 신문에 요즘에는 구독자 수도 좀 줄어들고 있고 사실 20대 친구들은 지면 신문을 많이 안 읽겠죠. 그렇죠. 좀 이런 신문사에서 일하시면서 이런 지면 신문에 대한 위기 의식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당연히 느끼고 있고요. 갈수록 조선일보마저도 지금 뭐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면 신문의 시대가 점점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면 신문이 과연 그러면 완전 없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라디오가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아 있을 텐데 다만 이제 보수는 당연히 줄어들 거고 어쨌든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다 뉴스를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다 이런 데서 소비를 하니까 당연히 언론사도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신문도 되게 그런 쪽에 대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이버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좀 유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서비스를 접목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유료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속 좀 안 좋은 얘기를 네. 여쭤보는데 예. 기자가 돼서 한 주니어 기자일 때 한 3, 4년 차일 때 예. 뭐 이렇게 빠르면 1, 2년 차일 때도 많이 떠나더라고요. 예. 좀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그래서 어쨌든. 언론고시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예, 있는 예. 아랑을 운영하시는 예. 입장으로서 되게 좀 예. 안타까움도 느끼실 것 같아요. 후배 기자들이 금방 회사에 또 적응 못하고 떠나는 이런 것들이 안타깝죠, 당연히. 점점 이쪽 언론계가 약간 인기가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시험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 수가 과거보다 훨씬 좀 적다고도 하고, 뭐 유튜브 같은 게 나오면서 또, 이것도 유튜브 채널인데, 그런 거니까. 네. 아무튼 유튜브 같은 게 나오면서 또 1인 미디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젊은이들이 뭐 굳이 뭐 기자할 필요 있어?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회사를 떠나는 기자들이 대부분 문화에 좀 적응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윗사람과의 관계가 좀 틀어진다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정말 자기가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그냥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안타까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좋은 뭐 다른 직업 찾고 싶으면 가는 건데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어떤 조직 문화에서 적응을 못한다거나 부장과의 어떤 윗선배들과의 트러블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 뭐 부장이 잘해야지. 최근 언론사들이 채용 과정을 되게 다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인턴십을 우리 신문은 인턴십을 하고 있고 예. 어디는 뭐 신문이랑 방송을 같이 운영하는 매체인데 뭐 그걸 통합을 해서 예. 뽑는다거나 예. 채용 과정을 다변화하는 것들 흐름이 보이는데 예. 좀 괜찮았던 거라던가 혹은 우리가 채용 공고를 한다면은 예.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필기 시험 많이 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기업 입사 지원하면요 사실 서류에서 싹 거르거든요. 뭐 수많은 사람이 지원하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막 필기 시험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기업은 정말로 서류에서 다 거르고 면접 진짜 극소수만 올리거든요. 근데 신문사는 사실 원래 신문사 공채 문화라는 게 필기 시험 정말 다 보게 해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
지원자가 확 줄어서 그냥 몇백 명 수준이에요. 몇백 명 수준이면 그냥 학교 하나 빌리면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조금은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극소수만 걸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짜 자기독에서 한자도 안 썼다거나 결격 사유가 있다. 정말 격격사 그런 사람들 정도만 거르고 나머지는 기회 다 주고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채용 전환형 인턴 이거 사실 조금 저도 이건 해법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언론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뭔가 좀 검증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친구가 얼마나 좀 일을 잘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게 되는 건데 뭐 한 3개월 열심히 일했는데 떨어지면은 엄청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험생 입장에서 기분도 나쁠 뿐만 아니라 그 3개월 어떻게 보면 날린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도 해법은 모르겠는데 그렇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예.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예, 예. 다 이해가 돼서 예. 그게 언론사에만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음. 민간 기업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언론사에 땡겨오는 것이 또 맞느냐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그렇습니다. 좀 쉽지 않은 예, 문제. 그거는 저도 해법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수습 기자 문화 이런 게 생겨나면서 이렇게 이제 채용 필기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고 이런 문화가 생겨난 건데 사실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뉴욕 타임스 기자가 되려면 필기 시험 봐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어떻게 들어가요? 잘 모르시죠? 그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필기 시험, 공채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걔네들은 무조건 경험, 지방지 경험이나 지방지에서 얘가 너무너무 잘한다. 눈에 띈다. 스카우트 해오는 거예요. 그럼 땡겨서 이렇게 사실 그런 문화가 지금 뭐 우리가 당장 막 그렇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친구가 뭐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뭐 대기업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뭐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채용 전환형 인턴하고 은근히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불만도 없고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 방식도 우리가 언젠가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일종의 경력 채용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그 언론사들이 경력 채용을 좀 늘리는 것 같아요. 수습보다는 수습을 조금 줄이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언론고시 지망생들은 갈수록 바늘구멍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우리 언론고시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을 좀 전한다면. 근데 그 여기 우리 채널 독자분들이 네. 그 언론고시생들이 꽤 많은 거죠. 언론고시생들이나 뭐 사회지망생 한 예. 7할쯤 되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많네요. 네. 예.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가 되고 싶은 건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자가 되고 싶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난 정말 사회에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기자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기자, PD, 아나운서 당연히 되면 너무너무 좋고요. 자기가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혹시 뭐 고배를 마시고 잘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다른 직업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목적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꼭 굳이 기자여야 돼요? 나 공무원으로서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대기업 직원으로서 충분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정말 스스로한테 물어봐야죠. 나 진짜 최선 다했는가? 그랬을 때 내가 예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저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고시생들한테 제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 면접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봤다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최종 면접만 10번도 넘게 갔어요. 사람이 미치거든요. 그렇죠. 아, 피가 마르죠. 네, 한 10번씩 이렇게 떨어지면 정말 피가 마르거든요. 이게 뭐 네. 외모가 문제인가 뭐 목소리가 문제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진짜 마지막에는 이번 아니면 그냥 뭐 다른 거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또 어떻게 다행히도 환경에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문제는 이제 기자가 된다고 해서 부귀와 영화가 떨어지지 전혀 않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직업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공부할 수 있고요. 저는 IT 쪽을 오래 했거든요. 저는 심지어 스티브 잡스도 바로 눈앞에서 봤고요. 그런 경험 누가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기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들이죠. 진짜 이 직업은 뭐 돈도 사실은 초봉은 나쁘지 않아요. 예, 뭐 한국경제신문 초봉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조금 올라갈수록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우리 언론고시 카페인 아랑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국경제신문 안정락 차장 기자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